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그 군인들이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에요. 707 특임단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이나 전쟁 유사시 또는 필요로 했을 경우에 테러나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는요, 부대 존재 자체부터 시작해갖고 부대원의 신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극비에 비춰져 있는 그런 부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병기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280명 가까이 이런 특수부대, 이 사람을 특수부대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폭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정말 양심적이어서 군인들 개인이 양심적이어서 이거를 참아냈구나. 사람들을 그 피해를 안 주고 비폭력적으로 했구나.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채취된 체증되어 있는 동영상들을 보니까 총이 두 종류가 있어요. 총이 두 종류가. 그러니까 총을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얘들이 쓰는 총들은요,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얘들만 쓰는 총이야. 즉, 미군의 특수부대들이 쓰는 돌격형 소총들을 차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돌격형 소총은 국내 다른 군인들한테는 제공이 안 돼. 그래서 이 특무대 707이 아닌 애들은 그냥 K1 소총을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K1 소총에 탄창이 다 빠져 있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투입이 되게 되면 분명히 몸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군인들한테 총을 지급을 하면서 탄창을 지급을 안 하고 일단 들여보냈다는 거야. 두 번째로 707 특무단이 사용하던 이 특수 장비들, 개인 특수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탄창은 꽂아져 있었으나 그게 실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뮤니션 탄이라고 하는데 모사탄이라고 하는데 탄두가 납이나 이런 철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암염, 소금이나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발사를 해서 맞아도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일종의 상처만 입게 되는 모사탄을 깔아주고 갖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럼 애초부터 사람을 살상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얘들이 작전에 진입했다는 거지. 그러면 실패하든 실패를 안 하든지 간에 말 그대로 체포에 적극적으로 무조건 이걸로 갖고 요인을 암살하거나 저격을 하거나 내지는 체포를 하거나라고 하는 의도들을 안 갖고 들어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어찌됐거나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참 다행인 거고요. 국회가 그거는 아마도 걔들이 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최대한 이 사안들을 긴급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하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들을 들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280명이 들어가는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사진에 찍힌 거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들어갔는데도 안에 관내 진입을 할 때는 정말 새색시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를 깨고 창틀을 떼가면서 심지어 사무직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복도를 돌아가면서 진압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 진압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회 안에서의 일종의 유혈 사태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280명을 놓고 왜 실패했느냐? 얘네들은 어차피 들어가서 국회를 선점하고 계엄령을 해제 못하게끔 하는 게 우선 목표인 부대였고, 뒤에 오고 있는 수방사에서, 특전사에서 출발했던 장갑차나 인력을 실었던 차량들이 빨리 국회에 진입해갖고 경찰을 대신해서 국회 전체를 둘러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단급에 가까운 1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신속하게 보급이 돼갖고 그 국회를 뚫뚫 둘러싼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구금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호소에 응답했던 시민들이 전부 다 여의도로 몰려오면서 서강대교를 건너는데 실패했다는 거야, 이 차량들이. 결국은 쿠데타를 막아낸 거는 안에서 의원들을 지켜낸 사무처 직원들이나 보좌관들도 있겠지만 보충 병력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국회 앞 도로 내지는 서강대교 마포대교를 효율적으로 봉쇄한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만약 그게 됐다고 하면 얘네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 장악을 했으면 계엄령 해제는 안 됐을 거고,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대가면서 지금 있는 사안들을 정리하려고 얘네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실패하고 나니까,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든 진입을 해보라고 군부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계엄군이 해산을 안 하고 마포대교, 서강대교 주변, 그리고 낙성대 주변 요런 쪽에, 그러니까 사당 넘어왔고 이런 쪽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여의도로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고 더 이상 장악할 수 없겠다라는 사안이 드니까 결국 그때 가서야 포기를 선언하고 회군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때 가서 윤석열이도 나와가지고 벙찐 표정으로 자기가 계엄령 해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자칫 잘못, 그 타임, 그러니까 서강대교, 마포대교 또는 일산에서 올라오는 부대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먼저 국회를 점거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쿠데타의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놓친 건 뭐냐면 15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우리 모인 사람들 다 합치면 170명 정도 되잖아요. 이러한 의원들이 1시간이 안 돼서 국회에 모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면서 시민들이 이 계엄군의 어떤 국회 장악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는 두 가지 변수를 얘들이 고려를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밤 11시에도 러시아를 이뤄주는 우리 사당역 부근의 엄청난 교통 체증과 남부 순환도로의 완벽한 어떤 교통 체증, 24시간 교통 체증이 큰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워 만세! 민주주의는 서울의 차량들이 지켜낸 거예요. 러시아어가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러시아어인데, 우리나라는 24시간 트래픽 잼이 거의 있다 보니까. 그렇지. 네. 아무튼, 트래픽 잼이 서울의 위기를, 서울의 겨울의 위기를 지켜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말에 다시 계엄령을 재발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거 불가능한 게 제가 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존 커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백악관이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주말에 또 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진짜 미친놈이라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라는 걸 이미 이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돼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지켜보겠다고 했잖아요. 네,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견제를, 반헌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트럼프의 의중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미군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는 걸 싫어해요. 왜? 미국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다친다 그러면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있는 미군도 철수시키고 싶은데, 만약에 철수가 안 된 상태에서 미군이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그 나라의 소요 사태가 벌어져서 미군이 투입돼야 되는 가능성 자체가 생기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김영현이 사표를 내고 나갔잖아요. 앞으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군 지휘관, 그동안 쿠데타를 지휘했던 김영현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영현을 대신해가지고 이 쿠데타를 지휘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뭐 군 참모총장, 3군 참모총장이 이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외신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말로 매일같이 한국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보도들이 나오니까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멍청하게 또 계엄령을 할 미친 군인은 없습니다. 걔는 정말 즉각 사형입니다. 정말로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이번에 그 3군 참모총장 해군 출신이었죠. 3군 참모총장이 이 계엄령 사태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합동참모총장, 합참의장을 배제시키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군 사령관으로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이제 대통령을 제외하면 군 안에서 서열 2위인 합참의장을 구테타 세력이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했어요. 그랬으면 솔직히 삐져야 되는 거야. 이 새끼들이 나를 허수아비로 알아? 구테타를 한다면서 심지어 국방장관이나 밑에 있는 이 똘마니 수방사 똘마니 이런 특전사 똘마니 이 새끼들이 나를 무시하고 지네들끼리 쿠데타를 해갖고 빨리 얘네들을 전부 다 군법에 의거해갖고 고소고발하고 체포를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어요, 이 모지리가. 아니 뭐 같은 편이니까 걔도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데 국진당 왜 이래요? 네. 지금 국진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국진당 내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압박을 받는 쪽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올 거예요. 메시지가 계속 올 거예요.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그쪽 받는 쪽은 큰일 났다.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분위기인데 예를 들어서 초짜야. 아싸야. 난 몰라. 난 모르는데 그냥 나는 뭐 후원금 내고 들어온 애들이야. 걔네들은 이쪽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메커니즘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국진당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진당 내에도 야 큰일 나. 이거 하다가는 우리도 다 죽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 또 다른 쪽은 못 모르는 애들 있죠. 진짜 윤석열 같은 애들은 왜 그 자체를 몰라요. 그 자체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제정치를 하니까 백악관이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이거 엄청난 푸시거든요. 밑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정부 쪽 사람들이 자기네 라인 통해 가지고 얘기할 때는 fuck 하고 뭐 son of bitch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정말 욕을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 사실 그동안 김영현이 이제 국방장관이 돼갖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비롯한 각종 지금 미국의 어떤 매파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갖고 반중국 친미 친일 행각들을 해왔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영현이 잽싸게 그만두고 지금 자취를 감춘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 후임자로 선거가 됐던 사람이 사우디 대사긴 한데 원래 이분이 진짜 이제 정치군인 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분이거든. 근데 급하게 지금 이 사람으로 바꿔치운 이유. 왜냐면 군인이 대사로 나갈 정도 됐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권력 중심에서 밀려났다고 봐야 돼요. 군 주변에 있지 않고 해외로 나갔다는 거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미군 현재 있는 미군 사령부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화해 내지는 교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쪽에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을 급하게 불러들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앞으로 미군하고의 우리하고의 관계 그리고 군 내부 안에서의 그동안 총안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 같은 이런 관계들이 김영현의 퇴진과 함께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동안 있던 최상병 문제에 대한 군 검찰의 태도부터 시작해갖고 군 내부가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게 상황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윤석열이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가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 계엄이었는데 이 카드를 너무 허망하게 써버린 거예요. 이걸 왜 지금 동원했을까? 이게 진짜 미스테리인 겁니다.
진짜로 명태균의 황금폰이 노출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김한정의 리스트가 노출될 위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김용현 입장에서는 윤석열 힘이 점점 빠지니까 얘가 처음부터 기획했던 거니까 지금 써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그렇지. 있었겠죠. 지금 쓰지 않으면 나부터 수술당하겠구나라고 하는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는 했으나 군 내부 안에서도 일부 충원파를 제외한 나머지 군인들은 전혀 이 김용현한테 어떤 지지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실패할 준비가 덜 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모든 것들을 김용현이 뒤집어 써야 되는,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자폭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